안녕하세요. 김과장TV의 원포인트 레슨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반도체 칩 내부에서 금속 배선과 반도체 사이의 완벽한 경계를 책임지는 아주 중요한 조연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베리어 메탈, 우리말로는 확산 방지막이라고 부르는 기술입니다. 수십억 개의 트랜지스터가 얽혀있는 복잡한 반도체 세상에서 이 얇은 막이 어떻게 전체 시스템의 붕괴를 막고 있는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반도체가 제 기능을 하려면 전자가 드나들 수 있는 금속 배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주로 쓰는 알루미늄이나 구리 같은 금속들이 실리콘과 직접 닿는 걸 무척 싫어한다는 겁니다. 배리어가 없는 상태에서 이 둘이 만나면 금속 원자들이 실리콘 영역을 무단으로 침범하는 확산 재앙이 일어납니다. 결국 애써 만든 트랜지스터가 파괴되어 버리는 거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과거에 많이 썼던 알루미늄 공정에서는 접합 스파이킹이라는 현상이 큰 골칫거리였습니다. 고온 열처리 과정에서 실리콘이 알루미늄 속으로 녹아 들어가는 성질 때문인데요. 실리콘이 빠져나간 빈자리를 알루미늄이 채우면서 뾰족한 쐐기, 즉 스파이크 모양으로 깊숙이 침투하게 됩니다. 이 날카로운 스파이크가 PN 접합부를 뚫어버리면 합선이 일어나 소자가 영구적으로 망가집니다. 그럼 요즘 쓰는 구리는 괜찮을까요? 아니요. 구리는 훨씬 더 독합니다. 구리 원자는 크기가 워낙 작아서 실리콘과 절연막 사이를 유령처럼 아주 빠르게 가로질러 이동합니다. 이렇게 침투한 구리는 실리콘 내부에서 전자의 이동을 방해하는 불순물 준위를 만드는데 이걸 딥 레벨 트랩이라고 부릅니다. 소자 입장에서는 치명적인 독소가 퍼지는 것과 다름없죠. 그래서 우리에겐 방패가 필요합니다. 바로 금속 배선과 실리콘 사이에 끼워 넣는 아주 얇은 금속 방막, 베리어 메탈입니다. 이 방패는 세 가지 핵심 임무를 수행합니다. 첫째, 금속 원자가 넘어가지 못하게 확산을 차단하고요. 둘째, 원치 않는 화학 반응을 억제합니다. 마지막으로 서로 잘 섞이지 않는 물질들을 단단히 붙여주는 접착제 역할까지 해냅니다. 그렇다면 어떤 물질이 좋은 배리어가 될 수 있을까요? 네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우선 450도 이상의 고온 공정을 견디는 열적 안정성이 필요하고요.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면 안 되니 전기 저항은 낮아야 합니다. 또한 절연막과 금속 양쪽에 잘 붙는 접착력과 주변 물질과 반응하지 않는 화학적 불활성까지 갖춰야 비로소 완벽한 방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방패를 쓰는 전략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수동적 방어로 티타늄 나이트라이드처럼 물질 자체가 워낙 안정해서 물리적인 벽이 되어주는 방식입니다. 둘째는 희생적 방어입니다. 예를 들어 티타늄은 실리콘과 미리 반응해서 실리사이드라는 안정적인 화합물을 만듭니다. 스스로 반응해서 더 이상의 추가 반응과 확산을 차단하는 똑똑한 전략이죠. 그런데 베리어 메탈도 자세히 보면 작은 알갱이들이 모인 구조입니다. 그 알갱이 사이의 경계면인 입계는 원자들이 이동하기 아주 좋은 고속도로가 되기도 하는데요. 엔지니어들은 이 고속도로를 막기 위해 질소나 산소 같은 원자들을 그 틈새에 꽉 채워 넣습니다. 이걸 스터핑이라고 합니다. 틈새를 메워 확산 경로를 아예 차단해버리는 기막힌 수법이죠. 베리어 메탈은 훌륭한 접착제이기도 합니다. 텅스텐이나 구리는 산화막 위에서 접착력이 약해 쉽게 떨어져 버리는 필링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이때 티타늄이나 탄탈륨 같은 베리어 메탈을 쓰면 얘네들이 산소와 친해서 산화막과 강하게 결합하고 금속 배선과도 잘 붙습니다. 물질 사이를 끈끈하게 이어주는 일종의 글루 역할을 하는 겁니다. 베리어 메탈은 반도체의 수명도 늘려줍니다. 아주 좁은 배선에 강한 전류가 흐르면 전자의 바람이 금속 원자를 밀어내 배선이 끊어지거나 합선되는 일렉트로 마이그레이션 현상이 생기는데요. 베리어 메탈이 금속 배선을 걷어서 단단히 잡아주는 가두리 역할을 해서 이런 원자들의 대이동을 억제해줍니다. 실제 공정에서는 어떤 물질들을 쓸까요? 알루미늄 배선 시대에는 티타늄과 티타늄 나이트라이드의 적층 구조가 표준이었습니다. 티타늄은 실리콘과 반응의 저항을 낮추는 희생적 방패 역할을 하고 그 위에 티타늄 나이트라이드는 알루미늄의 침투를 막는 강력한 물리적 벽 역할을 수행하며 완벽한 호흡을 자랑했습니다. 구리 배선으로 넘어오면서 파트너가 바뀌었습니다. 구리는 티타늄 나이트라이드와 반응할 위험이 있어 대신 탄탈륨과 탄탈륨 나이트라이드 조합을 씁니다. 탄탈륨 나이트라이드는 구리의 확산을 막는 능력이 탁월하고 탄탈륨은 구리와의 접착력이 끝내줍니다. 주로 다마신이라는 특수한 공정에서 트렌치와 비하 벽면을 감싸는 데 사용되죠.
트랜지스터와 배선을 잇는 수직 통로인 컨택을 만들 때도 배리어는 필수입니다. 여기에는 텅스텐을 채워 넣는데 증착가스인 육불화 텅스텐이 실리콘을 갉아먹는 성질이 있거든요. 이때 티타늄 나이트라이드 층이 미리 딱 버티고 서서 가스가 실리콘에 닿지 못하게 방어막을 쳐줍니다. 배리어 덕분에 텅스텐 플러그가 안전하게 형성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반도체가 10나노미터 이하로 작아지면서 새로운 고민이 생겼습니다. 배선 자체가 좁아지는데 배리어 메탈이 차지하는 부피 비중이 너무 커져서 오히려 전체 저항이 늘어나는 문제가 생긴 거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원자 한 층씩 쌓는 ALD 공정을 도입하거나 루테늄, 코발트 같은 신소재를 배리어로 쓰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결론입니다. 배리어 메탈은 단순한 막이 아닙니다. 서로 섞일 수 없는 물질들을 공존하게 만들고 극한의 환경에서 소자를 지켜내는 반도체의 숨은 영웅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쓰는 고성능 로직과 메모리 반도체는 모두 이 완벽한 경계 위에 서 있습니다. 오늘 레슨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과장TV였습니다.